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우리 시장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 쪽에서도 연준 립 서비스하는 것도 나왔고 일단 요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 연준 예상대로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를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방어되는 것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 이제 완전한 고용이라던가 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까지는 기준금리 지금 상황에서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예상되던 바였고요. 이것보다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사실 관심사였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경제적인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게 온전하게 긍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추가 부양책을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영향이 점점 커지면은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FOMC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할 만한 립 서비스 정도의 평가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5차 추가 부양책 미국 쪽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될까? 이 영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우선 양당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결국에는 이제 부양책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는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 봉쇄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계속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부양책 통과는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용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서 금액을 좀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공화당에서는 줄여서 끝까지 가자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줄이지 말고 계속 이제 늘려서 주자라는 입장인데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제 또 다를 것이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규모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당이 뭔가를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늦어도 8월 초 정도까지는 양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해서 부양책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이후에 또 부양책을 또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한 좀 빨리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합의가 나와야 우리 시장도 좋아할 겁니다. 이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성장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또 미국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밤에 나오는데요. 미국의 성장률은 2분기는 사실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진한 컨센서스보다 더 부진하게 나올 것이냐? 그래도 컨센보다는 약간 상회를 할 것이냐? 근데 어차피 큰 마이너스 성장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 언제 좀 더 확산이 됐고 그로 인한 경제 둔화가 언제 나타났냐라고 봤을 때는 2분기가 큰 타격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지표들, 이제 GDP 빼고 나머지 지표들 봤을 때 심리적인 지표들이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꺾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3분기에도 다시 이제 GDP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경기가 계속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온전하게 살아나기는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GDP 2분기에는 부진할 것이고요. 3분기, 4분기에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들이 잘 나오면 이게 또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텐데 삼성전자 조금 전에 세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중국이랑 인도의 이제 마찰 때문에 인도 쪽의 스마트폰이 조금 잘 팔렸다고 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스마트폰도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 5일에 또 언팩 행사도 있고 네. 이런 부분도 뭔가 기대감을 더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성장 스토리로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다른 주가들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6만 원의 그 저항선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해야 사실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최근에 예. 지수가 올라간 거는 사실 삼성전자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쪽을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뭐 수요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어차피 4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반도체의 수요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 처리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기대감 그리고 워낙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비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한 이제 지금 환율을 봤을 때도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가 사실 좋은 환경이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형성이 된 상황이죠. 예. 이제 이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지 말지는 결정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반도체와 폰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제 한국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 지수를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달러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달러가 안정화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삼성전자 더 갈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이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삼성전자 쪽에만 좀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다른 만약에 섹터가 이 온기를 받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도. 네, 우선 항상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사면서 지수는 올라갔는데 이제 막상 수익률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담고 있지 않으면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그런 예.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가 있는 포트와 그렇지 네. 않은 포트 이렇게 아마 딱 갈릴 거예요. 네, 지금도 사실 약간 그런 패턴이기는 한데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성장주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언택트 관련주라던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 이제 매수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주들이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전제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될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환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머징에 대한 국가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내재된 이런 리스크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던가 미 대선이라던가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의 개선이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 흐름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예. 보수적으로 일단 보시네요. 이제 네. 환율 상황이 가장 큰 이제 줄기로 보고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것들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거지 한 30초 네. 남았는데.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은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파른 상승세 요에 따른 변동성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코멘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봤고요. 출발 마케돈 2부도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양 지수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